볼게요. 자, 일단 1교시는 지루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 되게 힘들거든요. 짜증나거든요. 그래서 해야죠, 뭐. 이런 것들 알고 계셔야 나중에 실제, 세무 2급까지 계속 요 범위가 출제가 되거든요. 자, 일단 27페이지가 맞나? 자, 네, 컴퓨터 끄셔도 돼요. 왜요? 아, 너 켜놨어요? 모르겠어. 오늘 할 수 있을까? 모르겠는데 아마 못할 것 같아요, 오늘은. 어저께 실기 다 해가지고. 이제 개정 과목을 새로 배워야지만 할 수 있는 애들이 출제가 되니까. 그죠? 자, 재무상태표의 기본 구조. 뭐냐면, 이것 좀 보여드릴게요. 항상 이런 것들을 보여드려야, 여러분들이 뭐 하는지 아시니까, 여기 보시면, 우리가 이제 재무상태표, 여기에요. 보시면 갑자기 뜬금없이, 아이고, 뭐 하고 있냐? 갑자기 뜬금없이 여기 자산 있죠? 여기 자산이라고 있는데, 여기 회사 갑자기 유동자산이라고 있어요. 유동자산. 그죠? 유동자산이라고 있고, 좀 내리면, 여기에 갑자기 비유동자산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부채도 좀 크게 할까요? 부채도 마찬가지로 여기 갑자기 유동부채라는 게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또 여기에 비유동부채라는 게 있어요. 갑자기 유동은 뭐고 비유동은 뭐냐라는 거. 이걸 내가 읽을 줄 알아야죠,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설명을 좀 드리면, 자, 여기는 주로 말문제 위주예요. 자, 보죠. 뭐냐면, 우리가 여기 자산과 부채 있죠? 자산과 부채는 12월 31일 요거를 보고기간 종료일이라고 한다라고 했어요. 그죠? 우리가 이제 우리 시험에 나오는 회사는 우리가 재무제표를 보고하는 게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를 하는 거니까 우리가 보고 기간의 마지막 날은 12월 31일이죠. 그죠? 그래서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일단 이 가로는 지금 무시하세요. 무시하시고 1년 이내에 현금화가 되는지. 우리가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돈이 들어오잖아요. 맞죠? 내가 물건을 나중에 그 자산을 팔아가지고 돈이 언젠가 들어올 거죠. 자산 같은 경우에는 1년 이내에 돈이 들어오냐? 아니면 1년을 초과해서 돈이 들어오냐? 그리고 부채는 나중에 갚아야죠. 갚는 걸 우리가 상환한다라고 해요. 1년 이내에 상환 기한이 도래하냐, 아니면 1년을 초과해서 도래하냐에 따라서 그게 1년 이내면 유동자산 또는 부채로 따지면 부채라고 하고요. 1년을 초과하면 비유동자산, 비유동부채 이렇게 분류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험에서 얘는 개정 과목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개정 과목은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의 상세한 이름들이고요. 맞죠? 그냥 자산, 부채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개정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산하고 부채는 12월 30일로부터 1년, 지금 1년 이내, 1년 이내면 유동이라는 말 쓰고요. 1년을 초과하면 비유동이라는 말을 쓴다라는 거예요. 근데 방금 보셔서 아시겠지만 유동이 먼저 나왔어요? 비유동이 먼저 나왔어요? 방금 제가 보여드린 거. 유동이 먼저 나왔고 그다음 비유동이 아래 있었잖아요.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유동이라는 건 뭐냐면 유동성이 풍부하다 이런 말 쓰죠, 여러분들. 맞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뭐 유동성이 풍부하다라는 건 막 그 코로나 때, 그렇죠? 코로나 때 막 돈 풀었죠. 그렇죠? 우리나라도 돈 많이 풀고 코로나 때 전 세계가 돈 풀었단 말이 어려우니까. 그렇죠? 그래서 막 유동성 공급이 풍부하다.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유동은 현금의 흐름이에요, 흐름. 그렇죠? 그러니까 현금의 흐름이 1년 이내냐, 1년을 초과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유동하고 비유동으로 나눈다라는 거예요. 근데 가끔씩 얘네들의 순서를 물어봐요. 일단 보세요. 여기. 자, 다시 한번 복습하면 꼭 위치 기억. 자산은 본래 위치가 차변. 그리고 부채하고 자본은 본래 위치 대변. 이건 꼭 외우고 계시고. 자, 그랬을 때 또 우리한테 중요한 건 재무 상태표는 일정 시점이죠, 시점.
그 기간 아니다라는 것도 주의하시고 복습. 자, 그럼 우리가 다시 자산은 방금 보셨지만 유동 자산이라는 게 있고요. 다시 유동 자산은 어떤 자산과 어떤 자산이냐라고 하면 당좌 자산이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 들어보세요. 우리가 자산 중에서 상품하고 제품이라는 개정 과목 배웠었죠. 상품하고 제품. 우리 상품하고 제품은 어떤 목적이었냐면 판매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산이었어요. 맞죠? 물론 그게 만들었냐 사왔냐는 다르지만 일단 판매 목적으로 가지고 있었는 거였죠. 근데 우리가 토지라든지 건물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비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판매할 목적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사용할 목적이었잖아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자산은 그 자산을 회사가 왜 가지고 있는데에 따라서 분류를 해요. 그 자산 왜 가지고 있는데 목적이 뭐야?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여기요. 배우셔야 돼요. 개정 과목 아니에요. 우리가 판매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을 재고 자산이라고 표현해요. 우리가 판매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 배웠죠? 상품? 그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상품, 제품이 재고 자산에 속하는 개정 과목이에요. 그리고 좀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판매할 제품 있잖아요. 제품. 내가 판매할 목적으로 만든 물건이 제품이었죠. 근데 그 삼성전자가 핸드폰 만들려면 핸드폰을 사와요? 아니죠. 핸드폰 관련된 부품을 사오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제품은 사오는 형태와 완성된 형태가 달랐어요. 그렇죠? 현대차도 마찬가지로 자동차를 사와서 파는 게 아니잖아요. 맞죠? 그럼 자동차를 만들려면 뭐 구리도 사와야 되고, 뭐 알루미늄도 사와야 되고, 뭐 볼트도 사와야 되고, 맞죠? 그런 것들을 조합해서 이제 차가 완성이 되는 거니까 사오는 거하고 완성된 게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외부로부터 사오는 원료와 재료를 원재료라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곧 보겠지만 여기 재고자산에 속하는 개정 과목 여기 이런 것들이 읽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어디 갔냐? 여기 있죠. 지금은 이 회사는 상품을 사고 파는 기업은 아니어서 상품이 없는 것 뿐이에요. 그렇죠? 보시면 여기 재고자산에 제품, 원재료, 나머지 제공품 이런 것들은 회계 1급 때 배우시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 딱 보시자마자 재고자산 판매 목적으로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산들이네. 이렇게 해석이 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이렇게. 자, 근데 아이고야. 근데 제가 방금 당좌자산 있죠? 당좌자산. 맞죠? 당좌자산 보시면 여기에 우리가 배웠던 게 뭐 미수금, 선급금, 매출채권 이런 것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배웠죠? 그죠? 당좌자산은요, 제가 방금 목적을 안 써놨잖아요. 목적이 없어요. 그냥 1년 이내에 돈이 되는 자산은 맞거든요. 그렇죠? 근데 판매 목적으로 보유하는 재고 자산이 아니면 다 당좌자산이 정의해 그냥. 그렇죠? 당좌자산 목적 없어요 그냥.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 중 당좌자산이 아닌 것은 이런 문제는 내거든요. 그러면 딱 보시고 1년 이내에 현금화되는데 재고 자산 아니네? 걔가 답이에요 무조건. 당좌자산인 것은. 그렇죠? 그러니까 당좌자산을 못 외워요 사람이. 그렇죠? 너무 많아요. 여기 F4도 많아.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제가 보시면 아시겠죠? 여기다 아예 목적 자체를 안 적어놨어요, 얘는. 맞죠? 뭐 현금도 당좌자산, 뭐 매출채권도 당좌자산, 미수금도 당좌자산, 받으름도 당좌자산. 많아요, 진짜. 자, 됐고요. 이제는 비유동 자산 할게요. 그럼 우리가 비유동 자산은 올해 연도 말로부터 1년을 초과해서 돈이 들어오는 자산. 맞죠? 대표적인 게 첫 번째. 이거 일단 무시하세요. 지금은 다 하고 설명할게요. 자, 비유동 자산의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순서 꼭 외우셔야 돼요. 시험에 순서도 물어보면. 자, 투자 자산이에요. 투자 자산은 뭐냐면 투자 목적으로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데 그게 장기간일 때. 단기간이면 당좌자산으로 가요. 그렇죠? 여기 비유동이니까 일단 1년을 초과해서 투자 목적이 돼야 돼.
그런 계정 과목들이 투자 자산에 속하는 계정 과목인데요. 안 배웠는데 배웠구나. 나중에 할게요, 여러분들. 여기 투자 자산에 속하는 애가 하나가 있긴 해. 우리 나중에 배울 거. 나중에. 자, 됐고. 그 다음에 요거는 많이 배울 거예요. 요거 유형자산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사용 목적이에요. 사용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인데요. 형태가 유형이 형태가 있을 유자 써요. 그래서 사용할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형태가 있는 자산을 우리가 유형 자산이다라고 해요. 그러면 유형 자산은 제가 지금 보여드리면 여러분들이 저게 유형 자산이지가 딱 와닿으실 거예요. 뭐냐? 여기. 자, 우리 여기 딱 유형 자산 있죠? 이렇게 딱 보니까 우리가 유형 자산은 내가 사용할 목적으로 우리 회사가요 가지고 있어요. 형태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여기 토지. 그 다음에 뭐 건물. 감가상각 누계액은 나중에 배우시니까 무시. 그 다음에 우리가 기계를요, 기계라고 하지 않고 회계는 기계 장치라고 계정 과목을 반드시 써야 돼요. 기계 장치. 그리고 나중에 하겠지만 우리가 탈 것들 있죠, 탈 것들. 육상 운반구. 우리가 탈 것들을 전부 다 차량 운반구라고 회계는. 그렇죠? 그게 지게차든 승용차든 트럭이든 뭐 이런 것들 다 차량 운반구라고 표현합니다. 알죠? 저희 버스도 마찬가지고요.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회사가 형태가 있는 자산인데 다 사용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얘네들은 현금화 하는데 시간 꽤 걸리지. 잘 안 팔리잖아. 비싸니까. 그렇죠?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런 거 있죠, 여러분들. 되게 웃겼던 게 뭐냐면 이건 비하 발언인가? 우리 특허권 들어볼 특허권? 특허. 내가 어떤 물건을 만드는데 그 특허가 있어야지만 그 물건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특허가 없는 사람이 해당 물건을 만들면 특허 침해 소송을 걸어버리잖아요. 맞죠? 그래서 최근에 뭐 제가 봤던 게 보톡스? 보톡스가 제가 알기로는 뭐 독소인가? 그 독소를 어떻게든 잘 정화를 해야 된대요. 몰라요, 어떻게 하는지는. 그런데 그게 뭐 어디 뭐 참기름에서 뭐 추출했다고 뭐 그런 개소리잖아. 아무튼 뭐 그렇게 소송을 당했는데 요거 참기름 어디에서 발견했다고 막 이렇게 뭐 땅에서 뭐 패네 뭐 했던가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소송을 당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특허권이 있어야지만 그 특허권 가지고 내가 영업 활동을 하는 거죠. 그죠? 저작권도 우리가 권리라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우리가 영업 활동에 사용할 목적인데 특허권이라는 거하고 저작권은 형태는 보이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분명히 권리라는 게 법에서 일반적으로 보호해주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사용 목적인데 형태가 없는 자산을 우리가 무형의 자산이다라고 해서 무형 자산이다라고 해요. 그죠? 음, 있나? 무형 자산? 요거밖에 없네, 근데. 여기 있죠? 뭐 소프트웨어, 여러분 소프트웨어. 알죠? 우리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무형의 자산이다라고 해요. 어? 우리 시험에 무형 자산은 별로 중요하진 않거든요. 꼭 순서대로 암기해 주세요. 그리고 이외에 우리가 비유동 자산 중에서 유형 자산, 투자 자산, 유형 자산, 무형 자산, 기타 비유동 자산 죄송합니다. 무형 자산까지 속하지 않으면 그냥 기타 비유동 자산이다. 넌 이쪽으로 그냥 들어가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요거 정상 영업 주기라는 거 설명 좀 해볼게요. 자, 들어보세요. 뭐냐면 여기 우리가 유동자산의 대표적인 게 지금 판매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제품이라면서요? 맞죠? 제품인데 우리 조선업 있죠? 조선업. 그럼 조선업이 배 만드는 기업이잖아요. 그럼 조선업에서의 제품은 뭐냐면
배죠, 배. 그렇죠? 조선업에서의 재고자산은 배예요. 음. 근데 여러분들 이 배 만드는 기간 1년 이내예요? 일반적으로 배 수주 받으면 기간 한 3년에서 5년 걸려요. 실제로. 그래서 배 한 번 수주 받는데 천억씩 갑니다. 천억에서 뭐, 천억에서 한 조 단위로 나요, 실제로. 그렇죠. 그럼 보세요. 분명히, 제가 이랬죠. 뭐냐. 분명히, 일단, 자, 건조 기간이 5년이래, 건조 기간. 건조는 만드는 기간이에요. 분명히, 우리가 조선업에서, 그러니까 제품은 분명히, 여기, 제품은 유동자산이에요. 유동자산인데, 아까 유동자산이란 1년 이내에 현금이 되는 자산이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조선업에서의 배는 건조 기간이 5년이니까 돈도 여러분들 5년 이내에 5년이 되겠죠. 5년 일반적으로요. 맞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 건조 기간이 5년이면 그러면 1년 이내에 현금이 들어오는 자산이 아니라 1년을 초과해서 현금이 들어오는 자산이니까 얘만 놓고 보면 다시 비유동 자산이 돼버려요. 기간이 5년이니까. 맞죠? 근데 또 어디 갔어? 또 제품이라는 것만 놓고 보면 판매 목적으로 보유하니까 너는 유동자산이거든요. 넌 정체가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너는 유동이냐? 비유동이냐라는 거예요. 맞죠? 이렇게 겹치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이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업종의 이 뜻이 뭐냐면 업종의 특수성을 고려하겠다라는 거예요. 원래 조선업이라는 업종, 원래 와인업 있죠. 와인이라는 업종, 아니면 우리가 비행기 만드는 업종은요, 원래부터 업종의 특성상, 우리가 업종의 특성상 현금이 예, 1년을 초과해서 들어와요. 업종의 특성 원래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그래서 업종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정상 영업주기라는 걸 고려하겠다라는 거예요. 정상 영업주기가 뭐냐면 내가 물건을 생산을 해요. 물건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이제 물건을 팔아요. 그럼 이제 현금화 되겠죠. 이때 걸리는 시간은 우리가 이 회사가 정상적으로 영업을 한다면 우리가 주기다. 라고 해서 정상 영업 주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업종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기간이 1년을 초과하더라도 얘는 비유동 자산이 아니라 제품이니까 유동 자산을 보겠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여기 어디 갔어? 이렇게 얘네들 좀 있냐 왜? 써가지고 그런데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그 배 만드는 회사는요 제품이 재고 자산이야 돼 있어요. 근데 분명 1년 초과하거든요. 돈 들어오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업종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그 업종의 그 기간 내, 요 현금화하는 기간 있죠. 그러니까 내가 물건을 주문받아서 생산을 해서 팔아서 돈이 되기까지 그 기간이 1년을 넘더라도 업종의 특성상 원래 그런 업종이니까 유동자산으로 보겠다라는 뜻이 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요거는 여러분 실기가 아니라 말 문제.
시험에는 나오거든요. 시험에 어떻게 장난치냐면 이렇게 장난쳐요. 어떻게 장난치냐면 우리가 자산이나 부채는 우리가 12월 31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현금화가 되는지에 따라서만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하는 거예요. 왜? 1년 이내에 무조건이야, 무조건. 반드시 1년 이내에 현금화가 돼야지만 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 또는 유동부채로 분류한다고 틀린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왜 예외가 있죠, 예외. 항상 영업 주기도 고려해야 된다고. 그렇죠? 그런 거 말 문제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채라는 거 할게요, 부채. 부채는 되게 간단해. 부채는 목적이 없어요. 그냥 갚아야 돼. 그렇죠? 그래서 내가 12월 31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갚아야 되는 부채는 여기 유동 부채라고 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우리 어저께 배웠던 거 있잖아요. 어저께인가 모르겠지만.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 우리가 배웠던 게 유동부채. 이게 올해 연도 말로부터 1년 이내에 갚아야 되는 부채. 뭐 대표적인 게 우리 미지급금 배웠고, 뭐 선수금 배웠고, 뭐 이런 것들이야 여러분들. 예. 나중에 뭐 매입 채무도 우리 외상 매입금하고 지급어음이었죠, 합친 거. 요런 거. 여기는 단기 차입금. 1년 이내에 갚아야 되는 여러분들 돈이잖아요. 빌린 것 중에. 맞죠? 응, 응. 자, 근데 우리가 비유동 부채 중에서 장기 차입금. 요거는 내가 이제 1년 초과해서 갚아야 되는 거잖아요. 예? 예. 1년을 초과해서 만기가 도래하는 거죠. 그래서 부채는 12월 30일로부터 1년 이내에 돈이 나가는 부채를 유동부채, 1년을 초과해서 돈이 나가는 부채를 비유동부채다라고 합니다. 아셨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얘네들은 개정 과목이 아니에요. 왜 개정 과목이 아니냐면 부채, 자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속하는 내역들, 아까 했던 뭐 미지급금 이런 상세한 이름들이 개정 과목입니다. 자, 그리고 자본은 나중에 뒤에 가서 할 거예요. 뒤에 가서. 자본은 정의가 뭐라고 돼 있냐면 자산 빼기 부채가 자본이다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왜냐 들어보세요. 내가 내 자산은 어디 있는지 내 건물을 내가 빚져서 샀어요. 빚져서 우리 집을 샀어. 그럼 우리 집 어디 있는지 알잖아요. 그리고 부채 어디 있는지 어디서 빚졌는지 알죠. 진짜 내 거는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형태. 진짜 내 거는 어디 있냐? 그 형태를 알 수가 없어. 형태가 안 보여. 자산은 형태가 있고 부채도 어디에서 부채를 빌렸는지는 알지만 자본은 우리가 진짜 내 거의 형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회계에서 뭐라고 하냐면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자본이다. 이게 자본의 정의예요. 나중에 자본가서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좀만 더. 이 말씀드린 오늘 좀 지루해요. 여러분들 참아주세요. 자, 재무상태표의 작성 기준. 자, 요거 우리 한번 했었죠? 뭐냐면 여기. 자, 우리가 재무상태표 같은 경우 여기 중요한 항목은 부분. 이거 우리 한번 했었는데 어저께. 뭐였었냐면 어저께 어저께 맞나? 오늘 수요일인가요? 목요일이에요? 아, 수요일이에요? 아, 목요일이에요? 벌써 그렇게 됐어? 목요일이에요? 수요일인 줄 알았어요. 자, 우리 아무튼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언제 모르겠죠. 이랬죠. 상품을 외상으로 팔면 계정 과목이 뭐였어요? 상품 외상으로 팔면 외상 매출금 여쭤본 건데 상품을 어음받고 팔면 받으럼. 그럼 제가 이 얘기 왜 할까요? 중요하니까요. 여러분들 선생님 전 안 중요한데요? 아니에요. 여기서 항상 회계는 뭐예요? 누구한테 유용한 정보 제공하는 거예요? 재무회계는. 나 말고 주주하고 채권자예요. 알죠? 항상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는 내 입장이 아니라 주주 입장에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죠? 주주 입장에서 중요한 건 판매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애들이 됐다 중요해요.
판매 목적인 애들. 예, 삼성전자 따지면 반도체나 스마트폰이 중요하지 삼성전자가 건물 사고 파는 건 의미가 없어요. 주주들한테. 그 생각을 하셔야 제발 내 입장에 생각하지 말아요. 그럼 회계하기 힘들다. 그러다 보니까 상품을 외상으로 팔았어. 상품을 어음받고 팔았어. 그럼 상품을 판 거 자체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외상으로 팔면 외상 매출금, 어음받고 팔면 받으러움을 구분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중요하지 않은 항목은 통합하여 표시한다라는 건 합친다라는 거예요. 통합. 우리 좀 약간 표현이 그렇지만 우리 통합하자라고 해가지고 우리 후보들끼리 합치는 게 통합이잖아요. 맞죠? 전혀 정치색 안 떴어요, 여러분들. 이거 무서워. 갑자기 이제 잘못했다가 난리 나거든. 예. 조심해야죠. 자, 그래서 뭐가 있었냐면 요거 우리 들어보세요. 내가 건물을 외상으로 팔았대요. 계정광은 뭐예요? 네, 큰일 난다, 여러분들. 미수금이에요, 미수금. 상품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건물을 어음받고 팔면. 미수금. 맞죠? 왜 둘은 똑같은 계정 과목수요? 상품은 분명히 외상으로 팔 때와 어음받고 팔 때가 계정 과목이 달랐거든요? 근데 왜 건물은 외상으로 팔아도 미수금이고 어음받고 팔아도 미수금이에요? 중에서요, 주주 입장에서. 삼성전자가 건물 외상으로 팔아도 어쩌라고. 그죠? 어쩌라고. 맞죠? 반도체를 어떻게 했는지 중요하지, 지금 업황이. 그죠? 그래서 안 중요하니까 그냥 못 받은 금액이 있어요. 라는 정도만 알려주라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앞으로 많이 중요할 거예요. 그래서 계속 강조드리지만 여러분들 주주라고 생각해 주셔야지 내가 그냥 일반인이다라고 되게 힘들어요. 자, 그 다음에 총액주의 들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혹시 우리 일상생활에서 퉁친다라는 걸 퉁친다. 그죠? 이걸 회계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상계한다라고 해요. 지금 하는 건 개정 과목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제가 개정 과목은 요거 개정 과목이에요 라고 설명할 거예요. 뭐냐면 들어보세요. 제가 여러분들한테요 돈을 100만 원 빌려드렸어요. 제 입장에서는 채권이 100만 원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돈을 60만 원 빌렸어요. 그러면 전 여러분들한테 채무가 60만 원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제가 이래요? 여러분들한테. 자, 100만 원 나한테 줘. 다시 내가 60만 원 줄게. 이러진 않잖아요. 맞죠? 누가 그렇게 해. 그냥 40만 원만 줘. 퉁치자라고 하잖아요. 맞죠? 근데 회계는 원칙이 퉁치는 거 금지예요. 여기 갔어? 회계는요, 여기요. 자산, 부채, 자본과 같은 거 상계하는 건 우리가 맞춰지냐? 상계가 원칙이 금지예요. 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일상생활이면 퉁치는 게 편해요. 맞죠? 일상생활. 내 돈이면 퉁쳐도 상관없어. 내 돈이면. 근데 회사 입장에선 누구한테 투자 받는 거예요? 주주하고 채권자한테 투자 받아요. 투자 받으면 우리 회사의 총 채권이 얼마고 총 채무가 얼마인지를 다 보여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뭐라고 총액으로 표시한 퉁친 금액이 아니라 퉁 안 친 금액으로 표시한다라고 해서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총액주의다라고 해요. 총액으로 기재하는 게 원칙이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제가 떠드는 말 들어보시면 주주 입장에서구나 이 생각을 하셨는데 우리 회사는 투자를 받아서 장사하는 사람이니까 보고해야 돼, 보고. 보고하면 정확한 정보 다 제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거예요, 그거. 자, 그 다음에 1년 기준은 아까 했음. 그죠? 그거에 뭐 정상 영업주기 고려해라. 이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뭘 봤었냐면 유동하고 비유동 중에 유동이 위에 있었고 비유동이 아래에 있었죠. 즉 유동이 현금 흐름이 비유동보다 빠른 거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유동성이 높은 순서대로 배열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자산, 부채는 유동성이 높은 거부터 배열한다. 이거 어떻게 장난치냐면 유동성이 낮은. 이런 거 나오면 감사합니다라고 문제 푸셔야 돼요. 유동성이 낮은이 아니에요. 높은. 유동성이 낮다라는 거 비유동부터 표시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까 근데 유동부터 표시했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교재 어디로 가주시냐면 실제 기출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어디로 가주시냐면 교재 300 어디 갔냐? 344페이지. 104회예요, 104회. 혹시 23년도 교재 가지고 계신 분들은 104회입니다. 344페이지. 자, 104회 4번. 344페이지 4번. 이거는 완벽하게 몰라도 쉽죠? 몇 번이에요, 몇 번? 4번, 4번, 4번 문제 답. 몇 번? 4번이죠, 4번. 맞죠? 낮은이 아니라 높은. 그죠? 그리고 우리가 재무상태표 등식 자산은 부채 더하기 3은 맞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 고수톱 그 생각, 고수톱 시험에 잘 낸다라고 했죠. 좀 이따가 제가 그러니까 표현이 좀 웃기긴 한데 그 있잖아요. 고수톱 회차. 맞죠? 그래서 뭐가 있었냐면 그거 있었잖아요. 뭐냐면 우리가 좀 표현이 웃기지만 고수톱으로 표현하면 요 기초 자본이 내가 고수톱 치기 전. 맞죠? 고수톱 치기 전 내가 200원, 저번에 사례 든 게 200원 가지고 있었어. 맞죠? 근데 기말 자본이 뭐냐면 고수도 끝나고 난 뒤잖아요. 표현이 좀 그렇게 한데 우리 회사는 장사 보고하는 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니까 고수도 치기 전은 1월 1일자 진짜 내 돈 자본 그 뜻이고 그 다음에 기말 자본은 우리가 고수도비 끝나면 그게 회사가 보고하는 기간이 끝난 거잖아요. 신후 250원이었죠. 이렇게. 그러면 나는 얼마 번 거예요? 고수도 치는 동안. 50원 땄잖아, 50원. 맞죠?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초자본과 기말자본을 비교해서 지금은 회사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요 사례에서는 단기 순이익이 50원 난 거죠. 50원 딴 거잖아요. 맞죠? 근데 만약에 이러면 얘가 250이 아니라 150이래요. 딴 거예요? 잃은 거예요? 고수톱 치기 전 200이 있었어. 근데 고수톱이 끝나니까 150밖에 내 돈이 없네. 진짜 내 돈이? 그러면 50원 잃어버린 거잖아요. 그럼 잃어버린 건 뭐라고 해요, 이때는? 단기 순손실, 손실, 손실. 우리가 잃어버린 건 이익이 아니라 손실이다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어, 그렇게. 예. 그래서 이걸 우리가 표현 어떻게 하냐면 단기 손실 이익. 우리가 손익이다라고 손익계산서가 손실 또는 이익을 나타내는 보고서였잖아요. 앞으로 요렇게 그 뭐라고 해야죠? 말로 표현할 때 손익이다라고 하면 여러분 손실 또는 이익이네 요 뜻이에요. 그렇죠? 그다음에 4번 일정 시점의 재무 상태 맞죠? 요거 일정 기간이라고 장난치면 틀린 거예요, 또. 그다음에 2번에서 2번. 위에 2번 문제. 거래의 결합 관계에서 동시에 나타날 수 없는 거. 요건 왼쪽 오른쪽만 잘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차변 대변. 2번, 2번.
344페이지 2번. 몇 번이에요? 발생이라고 잘 알고 수익하고 비용은 발생이라는 게 장부에 기록한다라는 뜻이니까 증가한다는 뜻이에요. 응. 우리가 기억나셔야 돼. 어저께 우리 차 대 이렇게 했지. 차 이렇게는 안 되잖아요. 뜻입니다, 여러분들. 자, 볼게요. 몇 번이에요, 몇 번? 3번이에요, 3번. 왜 3번이냐? 자, 일단 1번. 비용의 발생, 우리 비용은 차변이죠. 그죠? 차변인데 발생하면 차변이잖아요. 차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자산은 차변, 감소면 대변. 맞죠? 그럼 당연히 우리가 차변하고 대변 양측에 적혀야 되는 거잖아요. 1번은 동시에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차, 대. 예. 그 다음에 2번. 자산의 증가 어디로 적어요? 차변. 자산, 차변. 증가 그대로 차변. 그 다음에 부채 증가는 대변. 그죠? 부채, 대변, 증가, 대변. 그럼 차변하고 대변 적는 거 맞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 다음에 3번. 자, 자본의 증가 어디로? 대변. 그 다음에 부채 증가. 대변. 그럼 대변 이렇게 하면 차변 어디 갔어? 차변에도 적혀야 되잖아요. 이게 그 뜻이에요. 이해되세요? 그 다음에 4번. 자, 자산의 증가 차변이죠? 그 다음에 수익은 본래 위치 어디? 대변인데 발생하면 대변에 그대로 적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차변, 대변 이렇게 나타나지 않는 것은 그래서 3번과 같은 건 결합 관계가 없어요. 좀 이렇게. 예. 그래서 여기도 발생이라고 하지. 여러분 수익하고 비용은 발생이라고 하지 증가라고 잘 표현 안 하잖아요. 한문과라서. 됐고요. 자, 그 다음에